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최교성의 대중음악 LP 가이드. 폴 맥카트니 형님의 방한 무산, 안타까우면서 2주 동안 비틀즈 번안곡 특집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 김에 한국 대중음악사에 기록된 주요 해외 뮤지션들의 내한 공연 추억, 이것도 2회에 걸쳐 특집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음 주로 예정된 김추자의 컴백 콘서트를 앞두고 바로 전설의 누님, 김추자 선생의 그런 희귀음원들을, 그리고 또 최근 신보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셨습니다. 한국형 오타쿠의 전형이신 최규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왜 웃어요? 네? 왜 웃어? 제가 생각해도 참 절묘한 이 호칭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오늘은 좀 면도도 하시고, 머리는 감은 것 같진 않습니다만, 면도는 하셨네요. 머리 감은 거예요. 감은 겁니까? 자기는 없어서 그렇지. 네. 곱슬머리라 그러잖아요. 아니,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미른 거죠. 없는 거랑 미른 거랑 좀 다르고. 있는데 민 거예요? 그럼요. 뭐, 반항하는 거예요? 왜 밀어? 옛날에 갑자기 선생님 생각나가지고. 이게 편한 겁니다. 네. 예전에 보면 머리 짧게 했잖아요. 두발 자유라 이전에. 네네. 예전에 왜 그랬나 싶어요. 1cm 이거 더 기르려고 그러고. 네. 그걸 못 기르게 하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고학년이 되거나, 또는 되게 웃긴 게, 각 학교마다 선도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도부야말로 학생들이 두발이나, 같은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두발이나 복장 상태 이런 거를 점검하고 규제를 가하는 애들이었는데, 걔들이 앞장서서 머리를 기르고, 그게 특권이었어요. 선도부의 특권. 특권이죠. 엄청난 권력이었죠. 군대에서도 고참이 됐을 때는 머리 길이를 기름으로써 자신이 고참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병희씨를 보니까, 네. 그걸 그러니까 아예 이 면도 날로, 네. 이렇게 백구라 그러죠. 백구. 네네네. 다 밀고 온 친구가 있었어요. 그냥.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화가 난다고. 예. 그래도 또 반항한다고 또 맞더라고. 맞아요. 참 이상했어, 그때 보면은. 원래는, 이 머리가, 위생, 단체 생활, 군대에서 머리가 길거나 이러면은 위생상의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짧게 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결국은 두발을 단속한다는 것은 그 사회 전체가 병영 사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거죠. 혼부식 장려할 때는 네. 쌀밥에 보리쌀의 비율을 이제 따져가면서 없으면 빨리 옆에 친구에게 빌려서 위에다 좀 깔고 이랬어야 됐죠. 제가 반장이었기 때문에 그걸 검사했습니다. 선생님의 명을 받아갖고. 권력이 있었네 그러면.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시키니까 한 거였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참 웃기고 자빠진 짓이었죠. 예. 그땐 그랬어요. 예. 그리고 하여튼, 이 엄혹했었던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바로 파격적으로 이 도발적인 눈빛, 율동. 세상은 팍팍했지만 그래도 김추자 누님이 있어서 저희는 즐겁지 않았나. 워낙 또 사건 사고도 많고 했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컴백 공연을 하시긴 하시나 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시내 이제 큰 호텔에서 기자회견도 공동 기자회견도 했죠. 그 이제 모습에 또 놀라신 분도 있는데 음반을 이제 드디어 앞서서 이제 33년 만에 신보가 나왔잖아요. 33년 만에 신보. 야, 들어보셨나요? 한 곡만 들어봤습니다. 몰라주고 말았네. 네네. 저도 그 디지털 음원으로 컴퓨터로 들었는데 뭐라 그럴까 내가 아는 김추자
창법이 아니에요. 저는 신중현 선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들죠. 신중현 선생님이 한참 전성기 때 신중현 선생님이 이제 가수는 아니지만 그 노래 욕심은 되게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근 뭐 이렇게 코러스도 많이 참여했고. 근데 새벽녘인가? 제가 이제 김추자 오늘 방송 준비하려고 김추자 LP를 다 들었어요. 그 중에 이제 평소 이제 잘 모르거나 잘 듣지 않았거나 좀 숨겨진 노래들. 이번 앨범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한 수십 장을 듣다가 마지막으로 몰라주고 말았어를 한 번 더 들었는데 그 새벽에 이게 제가 뭔가 이 몽롱한 가운데 김추자가 정말 신중현 선생이 노래 부르는 걸로 착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신중현 선생은 곡도 아주 관능적이지만 창법 또한 매우 그렇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신중현 사단의 여가수들을 보면 되게 다 관능적이에요. 다 글래머스하고. 거기에 이제 그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는 그야말로 분신격으로 철저하게 조련한 가수가 김정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이키델릭 사운드에 최적화된 가수였다. 비음을 팍팍 내면서 너무 가지 사이에 하면서 그죠? 같은 노래에도 그 김정미 씨가 부르면 에로틱하게 느껴지는데 손병희 씨가 부르니까 또 좀 느끼하게 느껴지네요. 느끼와 에로틱은 바로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고 종이 한 장 차이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불쾌했어요 지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노래인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 그래 저는 디지털 음원을 들으니까 그 필을 제대로 모르겠어서 CD가 오는 거 직접 CD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들었는데 사운드도 그렇고 이 김추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정말 드럼의 배수연, 베이스의 송홍섭, 기타의 한상원, 키보드의 정원영, 솔로 기타의 한상원. 야, 그 퍼커션은 모르는 사람이네요. 조 보나디오라는 분인데 세션맨들의 그 면면이 정말 화려함의 극치군요. 거의 뭐 드림라이너. 보면. 몰라. 64살 먹은 33년 만에 신보를 낸 가수가 이렇게 도발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이런 사운드를 내다니. 지금 아주 물잡이님께서. 물잡이님. 제 귀에는 왜 노래방 도우미 창법으로 들린다는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뭐 노래방에서 도우미들하고 같이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저도 순진해서 그런 거 잘 모르는데요. 잘 모르죠. 저희는. 근데 노래방에서 도우미 여성분이겠네요? 그렇겠죠. 그 뭔가 좀 느낌이 약간 에로틱한 느낌인데 뭔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한 비유인 것 같거든요. 끼가 넘치는. 끼가 일단 넘치고 사실 이 신보 나오기 전에 33년이 지났고 이제 나이도 60대 중반으로 가고 하니까 좀 오랜만에 컴백이니까 설렘도 있는데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환상을 깨면 안 되는데. 우리 환상 깨질까 봐 이제.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아마 그 노래방 도우미 분도 얼마나 또 그 힘든 환경이면 나와서 그렇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그 노래에 한이 난 담겼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김추자 씨도 33년 동안을 어떻게 참으셨나 모르겠어요.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딱 아이고 이 누님 어떡하시나 그런 생각 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컴백을 절실하게 원했던 건 사실 우리인 줄 알았는데 제가 보기엔 김추자 씨가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에는 그 간절함이 있고 그 뭔가 33년 동안 가슴에 응어려졌던 걸 좀 토해낸다는 느낌일까? 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분이 더 나오고 싶었구나. 그동안 도대체 이 넘치는 길을 어떻게 참고 인내하면서 살았을지가 참 걱정될 정도로 깜짝 놀랐죠. 그리고 굉장히 락킹해요, 보면. 지금 물론 이제 세션들이 다 화려하고 훌륭한 최고의 세션이지만 기타에 주목하다 보면 한상원 씨. 한상원 씨가 미국 가고 유학 시절에 자기는 별 생각 없었는데 그때 기타 동네에서는 이 펑크라고 하죠. 펑키한 흑인의 그런 펑키한 리듬. 이 기타를 연주하지 못하면은 기타리스트로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굳이 예를 들면 잉베 암스틴 같은 기타리스트는 기타리스트로 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펑키 음악에 파고 들어갔고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는 깊이를 이제 얘기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미스터 펑크라는 그런 별명도 얻긴 했습니다만
그런 펑키한 기타가 참 돋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잉이 멈스테이는 바로크 주법이라 그래서 네네. 속주. 네네. 80년대는 또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누가 빨리 치나. 누가 빨리 치나. 네. 그래서 뭐 그때 당시 김동인 씨도 상당히 이제 속주도 대단했었고. 네네네. 햄머링 주법도 네.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네. 하여간 지금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 노래는 그리고 이 연주 또 스타일. 네. 요즘 사실 작년에 조용필 씨가 이제 신보 헬로우를 했을 때 네. 일렉트로니까 그러니까 최신 유행하는 음악을 자기 음악에 이제 접목해서 뭔가 지금 현재 시점과 이렇게 소통하려는 네. 이제 그런 걸 보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에 김추자 씨도 어떤 방식으로 갈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젊은 작곡가들하고 작업을 한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결과물을 보니까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는 역시 7, 80년대 네. 그 어떤 락의 어떤 본질을 얘기하는 질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래서 연주도 원테이크로 거의 그 라이브 느낌이 나게 갔다 그러고. 전문 용어인데 원테이크라고 한다면은 각 악기들 시작해갖고 그렇죠. 처음부터 끝까지 갔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예. 이게 최고의 세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입니다. 그죠? 그러면서 마스터링도 보면 김추자의 보컬에 이게 키포인트를 맞춰서 이렇게 중점으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보면.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요즘 음반이라기보다는 마치 7, 80년대 나온 음반 같은 그런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있죠. 보면. 예, 그렇군요. 마스터링 스튜디오는 사운드 맥스라고 하는 데서 했고요. 레코딩, T 스튜디오, 또 맨하탄 센터 스튜디오, 레드브릭 스튜디오, 벨벳, 여러 군데서 했군요. 네. 리허설 스튜디오가 따로 있었네요. 그러니까 리허설을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보컬을 녹음한 분이 이제 인디 쪽 레이블 트리퍼 사운드의 이제 김은석 대표인데, 네. 그래서 저는 녹음 계속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어요. 예. 근데 깜짝 놀란 거는 그때는 몸이 좀 되게 뚱뚱하셨대요. 그래서 공연이 가능하실까 움직이기도 쉽지 않으셨는데 자기는 너무 놀랬다. 그 한 달 후 기자회견 한 달 정도 기간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을 빼고 나오셨는지 김추자 씨의 그 의지가 그렇군요. 이거는 그 본인이 컴백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욕망 내지는 그 의지가 정말 대단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싶어요. 천상예인이군요. 자, 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듣고 싶은 노래는 많습니다. 예. 일단 이번 곡은 사실 그 신곡도 있지만 신중현 곡이 제일 많죠. 5곡으로. 네, 신중현. 요 다음에 이제 가버린 사랑아 이 노래는 사실 69년에 데뷔 음반에 수록된 노래인데 그때는 뭐 뜨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그때 뭐 월남에서 돌아온 김장사라든가 늦기 전에 또 나뭇잎은 떨어져서 뭐 이렇게 좋은 노래들이 많았잖아요. 거기 묻혀서 전혀 조명받지 못했던 노래인데 이번에 다시 리메이크를 한 격인데요. 그 데뷔 앨범 때하고보다는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 자기 스타일로 지금의 그 어떤 앞에 들었던 몰라주고 말았어 하고 좀 연작 개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드럼의 조 보나디오, 베이스 기타의 송홍섭, 기타의 한상원, 키보드의 정원영. 대단합니다. 그죠? 그럼요. 이 연주. 그 70년대, 80년대 어떤 락 밴드의 그 락 사운드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라인업으로 딱 이렇게 구축을 한 것 같고요. 작정을 한 거죠, 보면. 작정을 했습니다. 이래도 안 들을래? 뭐 이런 거. 우리 이 정도까지 왔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신보는 들으면서 제가 사실 이전에도 김추자 씨는 그 컴백을 여러 번 했었죠. 뭐 대마초 파동 때문에 활동 금지돼서 그런 적도 있고 사건 사고 때문에 또 컴백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음반을 이제 매번 냈었는데 이번 앨범은 그래도 김추자 어떤 그 디스코그래피에 있어서 남을 만한 굉장히 인상적인 그 좀 중요한 앨범이 될 것 같아요. 마구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때 이제 컴백할 때는 좀 대중을 의식하는 좀 인기를 의식하는 그래서 뭐 단순히 과거 이번에도 물론 과거의 곡들을 그 다시 부른 여러 곡들이 이제 그 부른 거에서는 같은데 이번 노래의 차별점은 진심을 담았다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동안 그 활동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그 끼를 또 담아냈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부르니까 듣는 사람들도 이렇게 정말 소름이 끼치는 게 아닌가. 자, 이 좀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요. 들어야 될 노래는 많습니다.
내 마음은 곱다워, 찻집의 고도. 이건 옛날 노래들이죠? 그렇죠. 예. 내 마음 곱다워 이건 거의 안 나오는 노래고요. 예, 이번에 예. 제가 LP 사차치 들으면서 우리 애청자분들한테 들려드리려고 평소 잘 못 듣거나 네. 요즘 잘 안, 그러니까 찻집의 고도는 나훈아의 대표곡. 예. 두 곡을 그래서 연속해서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예전에 내 마음은 곱다고 좀 들어보셨겠지만 네네. 지금 뭐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들으실 노래일 테고 네. 이 김추자가 부르는 찻집의 고도는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말 저 이 다방에 가보고 싶어요, 정말. 네. 누구는 안 가고 싶겠어요. 꼭 가야 될 것 같은. 확실히 김추자 목소리는 남성들의 마음을 좀 달뜨게 하는 네. 그 뭔가 정서적 과학적인 걸 일으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용어로 페로몬이라고 하죠. 예, 페로몬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네. 여러분께서 호응하고 계십니다. 이상님, 예, 시민님, 노니님, 그리고 미친기타님. 예, 이 와중에 정교적 법외노조 후포콘 한국 OECD에서 제명되나 오케마레님. 맞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제약했으므로 OECD에서 제명당해야 마땅합니다. 보키씨님, 미친기타님 한상원님의 기타 피크도 받았다고요? 저는 한상원 씨랑 밥을 같이 먹은 적도 있습니다. 술도 한잔 했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 전하에 저런 여가수가 있어 기쁩니다. 나이 들어도 나이 생각 안 하고 좀 더 다양한 가수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용필로부터 네. 시작된 네. 뭔가 이제 중견 거장급 네. 뮤지션들이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아이돌만이 이제 넘쳐나던 한국 네. 대중음악계가 뭔가 다양성이 확보되는 거잖아요. 네. 각 모든 이제 10대들만을 위한 음악이 아니라 전 세대를 위한 음악이 고루고루 이렇게 다 수용되고 이제 이런 게 제대로 된 문화적 환경이죠, 사실. 네. 볼륨감이 넘치는, 네. 그런 가수였고, 네. 그 볼륨감이 넘치는 몸매로 정말 뇌세적인 눈빛에, 그리고 화려하다고 얘기하기에도 좀 뭐한, 그러니까 김한선이 처음 나타났을 때, 거긴 눈빛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김한선이 처음 나타났을 때 몸매도 그렇습니다만 노래를 좀 못해서 그렇지 제2의 김추자가 나타났다 막 그래 흥분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제2의 김추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여러 있겠습니다만 죄송한 마음입니다만 김추자를 능가한 그러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여가수는 단 한 명도 없었죠. 김정미 씨가 이제 진짜로 네네. 제2의 김추자라 이렇게 돼서 했었는데 네. 여하튼 김추자 씨는 뭐 데뷔 이래 늘 뉴스메이커였고 네. 일거수일투족이 대중의 이제 관심 사항이었잖아요. 그만큼 사건 사고도 많았는데 네네. 지금 올 상반기 우리 대중음악계 최고의 뉴스메이커는 역시 김추자 씨가 아닌가. 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말 기대되는데요. 네. 오늘은 노래를 좀 많이 듣는 색다른 노래 또 펄시스터즈의 커피 한 잔을 김추자 씨가 사실은 예전에 또 불렀었거든요. 네. 근데 아마 실제로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중현 선생님이 코러스 넣으시고요. 이게 뭔가 나레이션도 이렇게 들어가면서 좀 상당히 색다른 실험적인 버전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커피 한 잔도 듣고 검은나비 최원 씨랑 함께한 그 노래도 연속해서 들을 수 있나요 지금? 이 노래는 74년. 네. 그러니까 5년 요때 이제 최원 씨도 이제 검은나비 시절인데요. 네네. 최원 씨도 최정상, 전성기 네. 때고 김추자 씨도 최전성기.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마초 파동으로 장렬하게 전사하신 건데 그 최헌과 당대 최고의 남녀 보컬리스트를 할 수 있는 최헌과 김추자가 서로의 히트곡을 바꿔 부르기를 하면서 혼성 듀엣 프로젝트죠. 최헌 씨는 옷동립 이런 노래를 부른 트로트 가수이기 이전에 최고의 락보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검은나비 또는 불나비, 하여튼 나비 시리즈의 그런 밴드. 그 전에는 이제 히식스. 그러니까 그렇죠. 요때는 이제 히식스 시절의 이제 히트곡인 당신은 몰라. 그리고 김추자의 히트곡인 님은 먼 곳을 바꿔 부르고 함께하는 게 이제 싫어라는 김추자 곡으로. 김홍탁 씨의 초창기 작품 중에 하나죠. 그렇죠. 김홍탁 씨 기타리스트 김홍탁과 그 레코드사의 사장의 아들인 이 두 사람이 합숙을 하면서 만들었던 당신은 몰라. 예, 이거를 최현 씨, 히식스에 재직했던 히식스의 그 최현 씨가 불러서 히트했었던 그런 그렇죠. 노래였죠. 네. 예. 참 살떨리게. 너무 좋아서 지금, 네. 자, 이 와중에, 홍보 하나 들어갑니다. 네. 장진수 앤 물뚝심송의 불법 사찰 초정밀 특강.
불법 사찰 기록 담은 블루게이트 북콘서트 겸 특강입니다.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 블루게이트 저자, 물뚝심송. 네. 내용은 MB정부 민간인 불법 사찰의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변신할 수밖에 없었던 장진수 전 주무관의 경험을 담은 책 블루게이트 북콘서트를 겸한 특강, 민주정부 10년의 맥을 끊어내고 등장한 MB정권의 사찰 만행에 관한 생생한 증언과 의미, 시사점 등을 들어보고 대화하는 자리. 오는 토요일 21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 국민카페 온에어 웰빙센터 지하 1층이죠. 합정동에. 참관 신청은 페이스북 국민카페 온에어, 미디어협동조 국민TV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공지 댓글 또는 전화 국민카페 온에어 02-3144-3917 3144-3917로 신청 가능하고요. 참가비는 원칙적으로 없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열광하고 계십니다. 보자. 이 시민님은 우리 매장에 이빠이 크게 틀어놨어요. 다 좋아하네요. 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죠. 당대 채원 김추자나 네. 멤버 70년대를 대표할 만한 보컬리스트들인데 네. 그분들이 공이 최절정기에 네. 또 합작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이때도 콜라보레이션이라는 네. 게 이때도 뭔가 이게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김추자하고 검은나비 함께 했던 음반은 굉장히 또 희귀한 LP로. 예, 오늘 사실은 최근에 나온 두 곡을 포함해서 김추자 하면은 연상되는 그런 곡들을 들은 게 아니라, 그렇죠. 네, 희귀 음원 또는 최근의 곡을 들었는데 이것만 들어도 왜 김추자 그러는가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에 신중현, 이봉조, 네. 김희갑 네. 이렇게 다른 가수 작곡가들의 노래도 들었는데 네. 역시 김추자 노래는 신중현 선생님 곡에서 최상의 어떤 감흥을 낸다는 거를 재확인했고요. 네. 그렇지만은 김추자 씨는 이 번안곡도 많이 해서 예. 번안곡 앨범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번안곡 중에서 한 곡 더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이 곡은 정은희 씨도 히트를 했었던 네네. 나오미의 꿈이라고도 했고 또 꿈속의 나오미로도 알려진 도쿄가요제 대상곡이죠. 도쿄가요제 대상곡 이스라엘이 그렇죠? 예. 네, 예전에는 이런 팝적인 감각이 우리나라가 그게 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부족한 부분, 국내 팝적인 노래를 작곡할 수 있는 인물이 별로 없었을 때 그때는 외국 곡을 많이 번안해서 번안곡 전성시대였죠. 예, 그랬었죠. 그러나 나라 정책상 외국어로만 노래를 부를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적어도 1절, 2절 있다 그러면 한 절 정도는 꼭 한국말로는 불러야 됐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전곡을 한국말로 부르거나 그랬었죠. 나중에는 이름도 전부 한글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김세레나가 김세나가 됐고요. 오니언스가 양파들이 됐습니다. 네. 펄시스타즈는 진주자매입니까 그러면? 마니걸스는 토끼소녀가 됐어요. 빅패밀리 서생원 가족이 됐죠. 자, 혼문식 장녀, 혼문식 단속과 함께 참 웃기고 자빠졌었던 70년대 풍경인데 오늘도 덕분에 참 귀가 호강했습니다. 네. 예. 마지막 곡 네. 김추자의 꿈속에 나오미 들으면서요. 네. 근데 필을 받았어요. 또 이 신중현 선생님 노래를 또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네. 다음 주는 한국 락의 대부 신중현이 사랑한 여가수들이란 주제로 한 또 2번 정도 또 할까 생각해요. 그러면 김정미, 펄시스터즈, 심지어 양현도 나올 수 있겠네요. 양현도 나오고 네. 전설적인 김명이라든가 네. 바니걸스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정말 많죠. 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원 관리 모드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또 어떤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신지 매장에서 크게 틀어놓고 마든 즐거워하셨으면 이 분위기를 살려갖고 회원 가입에 이런 거 하면 좋은데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빅마우스님께서 호수공원 대림 아파트면은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전예원, 전창환 가족이시군요. 그리고 전북 정읍시에서 장님께서 가입해 주셨고요.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제프로이드님께서 또 가입을 해 주셨습니다. 예, 모두 예비조합원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똑똑이 엄마님, 귀가 즐거운 시간. 문광님, 좋은 노래 감사.
오늘 꽃잎과 같은 익히 알려진 노래는 우리가 선곡을 안 했습니다. 시민님 네, 양해해 주시고요. 윙즈님, 이상님, 미친기타님 등등등 모두 즐거워. 로니님. 이럴 때 이제 진행하는 저보다도 오히려 이렇게 선곡을 해주신 패널 게스트 최규성 선생님께서 더욱 뿌듯한 그런 마음을 느끼고 계시겠지만 저 역시 매우 즐겁습니다. 다음 주가 기다려지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와중에 전교조, 법의 노조로 판결한 이런 그야말로 속보인데요. 이 분노마저 잠시 까먹을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오케이 마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한국이 유엔과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에 가입할 때 약속했던 시민권리 이것을 침해했으므로 특별노동감시국 지정을 요구하겠다라고 ILO에서 이렇게 그리고 또 세계 교원단체 총연맹 EI 회장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당연한 겁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